네, 우선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이요. 연금 개혁 안 하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지금처럼 가다간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는 1990년생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 우리나라 노인 빈곤, 고령인구 비중중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현재 OECD 국가 중에 1위, 그 수치가 G5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지금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금 개혁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방법은 없는 건지 관련해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89년생인데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제 다음 년생부터 이걸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연금 고갈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이다 보니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연금과 관련한 고갈 이슈는 5년 단위로 크게 이슈가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 추계를 5년 단위로 다시 한번 집계해서 어떻게 관리할지를 재설계를 합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이것을 다시 집계했었을 때 고갈 시점에 대한 전망치가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거기와 맞물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시결이 어떻게 됐느냐?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씩 조사를 할 때마다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성장기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900조 원 정도 되는데 2040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2천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40년까지는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2040년에 2천조 원을 피크로 찍고 그 뒤부터는 한 해 한 120조 원씩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120조 원이요? 예.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큰데요? 2055년 정도면 드디어 고갈이 다 된다라는 계산은 바로 그런 계산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을 못 받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연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무하겠다 이렇게 명시된 구절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인데 굳이 국가가 또 그것을 법으로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쟁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걸 법으로 명시하는 순간 또 외국의 사례를 봤었을 때 이거 국가가 무조건 지급을 보증한 것이네라는 어떤 믿음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국민연금을 고갈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납부하고 조금 덜 받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행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법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민연금 이걸 지급 안 했던 사례들이 있느냐?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안 준다고 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창안한 대륙이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갈의 시점도 우리보다 되게 앞당겨져 있고요. 유럽 일부 국가들은 매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을 2달 뒤인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뒤에 고갈이니까 재정으로 자꾸 채워놓으면서 어떻게든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가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 가장 젊네요. 네, 프랑스가 67세죠. 이 프랑스도 원래부터 67세가 아니었습니다. 연금 고갈이 맞닥뜨리니까 자꾸 받는 시점을 뒤로 늘린 것이고요. 그 옆에 보험료율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9% 수준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27.8%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험률이 낮은 거예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국가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우리나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시작했던 연도는 1988년인데 최초의 연금 제도를 시작한 것은 공무원 연금을 먼저 시작했는데 1960년입니다. 근데 1960년대 공무원 연금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제도를 들으시면 와, 환상이다 하실 텐데요. 제도가 뭐냐면 공무원이 되고 난 뒤에 20년만 납입하면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언제부터도 받을 수 있는 게 그 당시 공무원 연금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 공무원이 돼서 46세까지 20년 납입을 한 다음에 47세에 은퇴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사망할 때까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게 1960년대 공무원 연금 제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출생 인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뭔가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시기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국민들의 잔존 여명이었어요. 1960년대 국민의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사실 그때 50세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기대 수명이 50세인 그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아니 공무원 연금을 65세부터 준다, 60세부터 준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연금 제도를 처음 설정했었을 때 기대 수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출산율 이게 지금은 다 엉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5년 단위로 모든 거의 국가들이 다시 재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더 오래 산다면 네. 더 오래 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역시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오래 살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처음 약속했던 내가 언제까지 열심히 일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금액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자꾸 뒤로 미뤄지기를 바라는 국민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덜 내고 더 많이 받고 하자 하는 욕구들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연금 고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연령들을 자꾸 뒤로 늦추는 그런 개혁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0세까지 납입을 하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혁안을 한번 보시면요. 2033년쯤에는 65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어떨까? 또는 2048년에는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부터 수령하는 게 어떨까? 자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일할 수 있는 연령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상황을 좀 반영하자는 노력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2033년과 48년도에 65세가 지금과 또 다른 느낌일 다르겠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측이 사실 정확히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98년도에 1차, 2007년에 2차, 2013년도에 3차 연금 개혁을 거쳐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현행 구조 보니까 소득 대체율 40%를 지속하려면 보험률이 최소 30% 돼야 된다. 9%에서 30%면 이거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슬기롭고요. 정부 관료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즉 그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인식은 일찍부터 해서 더 납부하고자 하는, 즉 보험 요율을 올리고자 하는 시도들을 자체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200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민연금의 보험 요율을 9%에서 제 기억으로 18% 수준까지 올려보자라는 자체적인 개혁안을 의회에다 제출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그거를 반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조금 뭐랄까요?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될 거라고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들의 뭐랄까요? 국민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논의는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보험 요율로 인상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논의가 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저도 월급 통장 보면서 좀 분노할 것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근데 주변에 보면 개인연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근데 사적연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분위기잖아요. 한때 우리나라도 2014년도였나요? 그때도 국민 개인연금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가입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17% 수준인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 둘 중에 한 분이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그 50% 이상인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적 연금을 가입했었을 때 그것을 정부가 권장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19.7% 수준이지만 여타 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세제 지원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제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미비해서 거기에 대한 가입률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사적연금보다도 훨씬 나의 수익률, 혜택률을 따졌을 땐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고갈의 우려는 있지만 그게 고갈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만큼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요즘은 어떤 경우도 많으냐 하면요.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안 받고 더 납입한 다음에 나중에 더 받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국민연금을 더 내겠다. 그리고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의 나의 수혜율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이 사실 필요한 거는 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쪽으로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이런 고갈 얘기를 좀 글쎄요, 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저출산율은 훨씬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존 여명은 훨씬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놓고요. 과거에도 요율을 올리려고 했었었는데 정부 또는 국회에서 반대해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도래한 5년 주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근데 이 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박정호 교수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